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하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누게 될지 첫 번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진 2차 전지주의 공매도 타격이 또 가해지는가라는 물음표가 오늘 달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253개 종목의 신저가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데 여기에서 또 신저가 종목의 대다수가 섹터 그룹핑이 2차 전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을 더 깊게 파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큰 종목들이 지금 낙폭이 꽤 커가지고요, 지수 자체를 더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행지표가 경고를 보내기는 했는데 대차장고 높은 종목들 저희가 지난주에 정리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낙폭이 깊고 신저가가 이쪽에서 거의 다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주가 레벨대가 많이 내려와서 이전보다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집중 타깃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분석도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예상을 깨고 네. 사실 2차 전지가 더 빠질 때가 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오늘 저점을 경신하면서 사실 50일 신저가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등 이제 대차장고가 최근에 많이 높여졌던 네, 그런 네. 종목군들 중에서 네.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지금 공매도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이런 쪽을 공매도의 타겟이 완전 받은 것 같고요. 의외로 우리가 이제 방산이라던가 조선 쪽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조선이나 방산은 오히려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가격적인 부담감이 조선이라던가 방산 쪽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을 좀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것 같고 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면 업황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불투명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을 되면서 좀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당분간 기술적인 반등 자체도 노려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추세 자체를 하방으로 지금 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라던가 좀 단기간에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좀 반등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러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뭐 손절에 대한 이런 의미 자체가 지금 없는 가격대예요. 왜냐면 그쵸. 지금 대부분 다 좀 많이 위에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내가 다른 걸로 뭐 복구를 하겠다. 이게 지금 딱히 지금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일본 니케이도 급락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약보권 출발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네, 중국이 오늘 PMI 지표가 되게 잘 나오면서 사실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런 ETF라던가 이런 쪽에서 조금 해답을 찾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어떠한 지수 전체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없는 구간에서 조반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타격이 더해지는 것 같고 파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은 대차장고 높은 거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빠지는데 삼성 SDI는 그 매수 기회로 봐도 되나요? 삼성 SDI랑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무슨 네. 말이냐면 지금 폭격을 맞은 약간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LNF 그다음에 이런 쪽은 하이니켈 관련된 양극재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외에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불투명한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하이니켈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ESS까지 나가는 그런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셀 3사 같은 경우는 저는 모아가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고 그 외에 지금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아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에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쓴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랑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가 들어간다라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보다는 셀 3사는 사도 셀 3사 된다. 쪽으로는 오히려 맞아. 좀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좀 분류를 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께도 좀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눈앞이 캄캄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보유자분들께도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빠지는 중에서도 기회가 있는 쪽이 있다고 보시는지 셀 3사 지금 본부장님은 주셨거든요. 이사님은 어떤 쪽이세요? 네, 일단은 이 공매도와 관련돼서 사실은 좀 얘기가 좀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일단은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차잔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결국은 뭐 이채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반영된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대차잔고가 상당히 좀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섹터 중에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좀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있었는데 대차잔고가 좀 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50주 신저가를 좀 갱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2차전지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종목 어떤 목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LFP라든지 이런 종목, 이런 어떤 제가 볼 때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높고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만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승부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2025 인터배터리에 대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또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니즈마켓에서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도전제라든지 뭐 음극재 쪽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 실리콘 음극재 같은 흔히 말해서 좀 기존의 어떤 있는 부분에서 좀 성능을 향상시키는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원통형이라든지 뭐 아니면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뭐 도전제 같은 그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을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종목 자체들 지금 2차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 자체가 지금 레벨 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분명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섹터 어떻게 보면 좀 특정 섹터로 쪽으로 이제 종목을 몰던가 아니면 아예 좀 섹터를 좀 갈아타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네, 여기에서 두 분이 또 종목픽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피해를 덜 볼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종목 먼저 볼까요? 네, 이주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현대 로템 선택하셨고요. 윤여민 이사는 AB의 바이오 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현대로템?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만 해도 약간 방산이랑 조선이 타겟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현대로템의 이 21선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얼마 조정도 안 받았습니다. 고점 그러게요. 대비. 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쉬어갔다 정도로 좀 보고 있고 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안 빠지고 주가가 10만 원대를 버텨준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K2 전차가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 침투를 할 예정이다라는 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방산 4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수출이 76% 정도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올해에도 저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증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던 거에 대비해서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 그러면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미국 거를 쓸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요즘에 기분이 나쁘거든요. 껄끄럽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K2 전차가 그에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네. 사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주가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멘텀 자체가 좀 확실하게 있어 주기 때문에 저는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시장보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 현대로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기존 주도주권에서 저런 정배열 차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잖아요. 근데 전고점까지만 볼까요? 목표가 그 이상도 보시겠어요, 그러면? 네, 저는 네. 일단 한번 돌파 나오면은 12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더.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9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의 의미가 있는 네, 종목이라는 얘기였고요. 전고점보다 조금 더 네, 목표가 더 잡아주셨습니다. ABL 바이오가 9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어떤 의미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좀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좀 제약별 섹터의 좀 상승세가 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조선,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확인은 분명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제약별 섹터도 지금 바닥에서 빠르게 좀 상승 턴을 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에서 지금 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논문에 대한 게재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컴파스랑 지금 공동 개발 중인 지금 CTX009 지금 이제 담관랑 관련된 2차 치료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임상 2, 3 사항 결과가 지금 이번 달이니까 이제 아마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단도암이 좀 희귀 질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글로벌 이상 데이터가 좀 바로 허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예후가 좋지 못한 암이고 그 상황에서 치료제가 없다는 게 제가 볼 때 하나의 좀 이 ABL 바이오에게는 좀 좋은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환자의 예후가 나쁜 질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때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번 좀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제약발 섹터 그 가운데서 알테오젠, ABL 같은 종목들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네. 주가도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반등 시 제가 볼 때 좀 확인해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점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할까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지금 한 41,000원대를 일단은 먼저 좀 뚫는 게 목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한 41,000원대 목표가를 일단은 좀 잡고요. 요 매물대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2월 18일에 세웠던 정고점인 47,250원에 대한 부분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다지 긍정적인 뉴스를 참 전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여기 다 나왔네요, 리스크가. 네, 공매도 관세, 경기 침체, 정치 불확실성. 대피처 잘 안 보이시죠? 네, 시장이 오늘 좀 많이 어려워서요. 일단 예상보다는 넓은 고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발 보도로 해서 나왔습니다. 유연성을 가져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조금 더 예전보다 경직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 선고 심판 길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최장 기간 지금 현재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마지노선이 다음 달 18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예상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실화일장의 어떤 불확실성도 가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스태그플레이 선발 공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뉴욕장이 이것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까지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데 딱 뭐 첩첩산중이잖아요. 네, 지금 본부장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피처를 알려달라고 말하기가 참 죄송스럽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네. 지금 뭐 글로벌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뭐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경기에 대한 이슈 이걸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불확실성이 좀 가장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 거의 7,5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도 지금 8,600억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매도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불확실성이 지금 국내 증시 하락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아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중국 증시는 오히려 지금 너무 여유롭죠. 네, 좀 네. 뭐 여유롭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봐야 될 섹터 그나마 대피처는 뭐냐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뭐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네. 어떤 사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죠.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기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라던가 이러한 뭔가 액션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중국 관련주들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네, 지금 네.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오히려 지금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발 이슈가 뭔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그쪽 섹터에서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수급 자체가 한 번에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조그만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중국장이 지금 상승 전환 시도가 막 나오고 이래요. 약보권 출발했다가 일본장은 우리랑 같이 급락인데 우리보다 좀 더 밀리거든요. 일본 증시가. 그런데 왜 중국은 이렇게 조금 제가 여유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사님, 지금 네 가지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리스크를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언급을 했는데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 굉장히 오전인데 강하거든요.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매도 심리를 외국인들 부추기고 있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은 올라갑니다.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우리 시장에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까지 함께 알려주세요. 일단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오늘 지금 시행하는 날이고 아직 뭐 오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선물 매도로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일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 특히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가 제가 볼 때 조정을 받는 건 결국은 2번, 3번 특히 관세와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좀 카테고리가 형성돼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 제가 볼 때는 이슈인 정치 불확성이 좀 같이 연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이 미국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미국의 어떤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란 제가 볼 때는 우려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꾸기가 아마 4월 2일 전까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투자 심리를 상당히 짓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를 강하게 매기는 것 이면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같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관세가 더욱더 진행될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우려도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양비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 후반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 의원,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원이 좀 등판을 하는데 어떻게 좀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두 가지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좀 피난처 앞에서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중국 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것.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조하고 미국이 원하는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공략이 네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K뷰티 관련된 말씀을 조금 하셨다면 오히려 저는 뭐 LNG 쪽에 대한 부분들,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쪽이 사실 미국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림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좀 안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뭐 필리핀, 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좀 참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강제적인 상황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아침에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뭐 카타르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이런 LNG 쪽에 대한 어떤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LNG에 대한 투자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업황 개선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요 원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들을 다 피해가는 종목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픽한 종목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과 이사님의 네, 대피처입니다. 네, 먼저 본부장님의 종목 보여주세요. 동성화인텍이고요. 결이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윤여민 이사는 성광밴드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동성화인텍도 이거 별로 안 밀린 종목이에요. 시장 흔들릴 때도. 네.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3월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너무, 선방했다 네, 이렇게 그쵸.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LNG 본행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다 수주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경쟁사는 한국카본이 있는데, 최근에 동성화인텍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서 한국카본은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LNG 관련해서 우리가 왜 대피처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화석연료로 개발하려는 정책을 멈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올해 거의 뭐 LNG 운반선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네. 특히나 이제 과거에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컨콜에서 얘기했던 게 이 카타르 쪽에서 LNG에 대한 부분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었어요. 저번 분기 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노가스선 교체라던가 이런 LNG 운반선이 주도 선종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본행제 같은 경우는 사실 LNG 운반할 때 본행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고, 왜냐면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행제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겨울에 보온병 들고 다니듯이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거는 차갑게 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성화인텍, 특히나 LNG 운반선에 필요한 본행제 관련된 종목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일단 오늘 이 종목은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60일선을 딱 돌파를 다시 해줬습니다. 그렇기 대단하네요. 때문에 네. 네, 힘이 괜찮아서 전고점 부근인 26,000원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손저가는 역시나 타이트하게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타이트하게 손저가를 내고 있다는 점 시장 상황 반영해 주세요. 성광밴드도 오늘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 상승폭은 조금 둔화됐어요, 이사님. 네,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조금 반납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코스닥 지수 대비했을 때도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조선 쪽, 특히 조선 기자재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또 LNG 쪽에 관련된 쪽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 피팅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지금 이제 수출 물량 자체가 51%가 지금 전체 매출에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실적도 좀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는 상황, 여기에 또 이제 LNG 프로젝트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바닥권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분할 매수권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전략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고점까지는 좀 트라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두 번에 나눠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한 28,000원을 좀 넘어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보면서 일단은 두 번에 걸쳐서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1차, 2차 그럼 어떻게 주시겠어요? 1차는 28,000원, 네. 2차는 지금 전고점이죠. 32,000원? 네, 32,5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려운 시장인데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